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공공재개발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소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재개발을 나눈다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최근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은 공모기간이 공공 재개발보다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업장이 신청했죠. 동의율이 공공 재개발의 10%보다 까다로운 30%인데도 말이죠. 그중 동의율이 70% 이상인 곳도 신청해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9월 23일부터 약 5주간 공모에 102곳이 사업장이 신청했는데요. 특히 신청 기간 동안 마감 2, 3일 전 사이에 신청이 폭주했죠. 이유는 최대한 동의율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지 선정 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 신청에 비해 민간재개발의 신청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결코 단순 계산으로는 민간 재개발이 유리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든다면 앞서 말한 동의율도 공공 재개발에 비해 더 받아야 하고요. 해당 구역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를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의 판정승을 거둔 민간 재개발의 장점은 기부 체납 비율이 높지 않고 사업 초반인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서 통상 5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구별로 주요 신청 사업지를 정리해보면 용산에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한남 1구역과 서계동 일대, 후암동, 또 청파동, 가럴동 등 11개 지역이 포함됐죠. 마포는 대형 2구역과 도시재생구역 2곳 등 7개 지역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신길 6구역과 신길 밤동산이나 당산동 6가 등 5곳이 사업에 참여했고요. 동작구에서는 노량진 13구역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흑석 10구역 등 3곳이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강남구는 대청마을에서 지구내 4개 사업장이 신청했고요. 구로구도 가리봉 134 일대도 여러 곳이 신청했습니다. 특히 중구 등 자치구 신청 지역이 4개 이하인 16개 구는 적정성 검토만 통과하면 최종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초구만 유일하게 공모에 신청한 곳이 없고요. 25개 구 중 24개 구에서 모두 신청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이번에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없었던 도시재생지역 등도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역은 재개발 추진을 불허가 했었죠. 그런데 올 6월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도시재생지역 중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민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지는 중구 서울역, 종로구 창신 숭인동, 성북구는 장이동과 구로구 같은 경우는 가리봉동, 또 도봉구는 창삼동, 강북구 수유동, 양천구는 신월 3동이고요. 구로구 구로 2동, 은평구 불광동 등이 있습니다. 언급된 지역에 국토부 입장은 그동안 투입된 정부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서 이달 중순부터 말 사이에는 도시재생지역의 재개발이 순항할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공모지 신청한 곳 중 각 자치구는 노후도나 사업 요건 등을 검증한 뒤 이달 말에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신석통합기획의 재개발 최종 후보지는
12월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간 재개발을 좋아하는 것이 입증됐네요. 앞으로도 계속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민간 재개발이 내년도 추가 지정되면 서울의 공급량은 단기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해당 지역에 매입하려는 분들은 후보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일 이후에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된 것들은 분양권이 없고요. 현금 청산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시청해 주시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나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